대한민국 3대 재벌 세영그룹. 자산 규모 50조 원. 계열사 30개. 직원 수 10,000명.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영그룹 회장 강도현. 그는 냉철한 사업가였습니다. 감정보다 이성을,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했습니다. 그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 강민재, 33세, 세영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차기 후계자로 낙점된 인물. 뛰어난 두뇌와 카리스마로 사내에서 인정받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엔 오만과 집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녀 강서연, 30세, 세영그룹 마케팅본부 이사. 아름다운 외모와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여성.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엔 냉혹함이, 그녀의 눈빛엔 질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모 유정이, 도연의 두 번째 부인. 우아하고 품위 있는 여성이었지만 그녀 역시 이 집안의 권력 게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4년 10월의 어느 오후, 강도현 회장의 집무실에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회장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입니다. 도현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소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생아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편지. 당신의 아들입니다. 25년 동안 잘 키웠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돌려드립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11월 15일. 그날, 도현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25년 전 그가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묻어버렸던 과거. 이럴 수가. 도현은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세영가 저택. 가족들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식사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안 좋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시는데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니. 3일 후, 도현은 비밀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조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확인되었습니다. 비서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름 강하준. 생년월일 1999년 11월 15일. 양부모 강석환, 이미숙 2023년 사망. 현재 거주지 경기도 부천시. 직업 프리랜서 디자이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유전자 검사 결과 99.99% 일치. 도현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데려와라. 네. 내 아들이다. 당연히 이 집에 있어야 한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세영가에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그리고 일주일 후, 세영그룹 회의실. 민재, 서연, 유정이,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회의를 소집하신 거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 누구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침착한 표정. 하지만 눈빛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개한다. 내 아들, 강하준이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정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들은 그대로다. 하준은 내 친아들이다. 그럼 저희는 뭐가 되는 건데요?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내 자식이다. 하지만 하준도 마찬가지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부터 하준은 이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현은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세영그룹의 일원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회의실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자식, 절대 용납할 수 없어.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강하준. 25년 동안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양부모인 강석환, 이미숙 부부는 그를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하준아, 넌 우리에게 온 축복이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준은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이너로 일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양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식장. 하준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하준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당신 어머니의 친구였습니다. 여성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미숙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하준 씨가 25살이 되면 이걸 전해달라고. 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와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사실 엄마는 내 친엄마가 아니야. 너는 다른 곳에서 태어났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이 사진 속에 있어. 선택은 내가 하렴. 사랑한다, 하준아. 하준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 속엔 세영그룹 회장 강도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의 아버지. 하준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재벌가의 아들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어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보자. 진실을. 하준은 세영그룹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강도현 회장님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2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하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고 강도현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하준, 맞느냐? 네. 나를 만나겠느냐? 하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하준은 세영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빌딩, 화려한 로비,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바뀌는 거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강도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아라. 하주는 앉았습니다.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도연의 첫마디였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었구나. 도현은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넌 이 집안의 일원이다. 내 아들이다.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에게 줄 것이 많다. 지위, 재산, 권력, 모든 것. 저는 하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걸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시간을 주겠다. 하지만 도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강가의 사람이다.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 하주는 세영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거대한 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하준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하준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민재, 서연, 유정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준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유정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은 2층에 준비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준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아버지도 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런 걸 데려와서 우리 보고 형제라고. 쉿. 들려.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이미 모두 들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일까?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버텨보자. 끝까지. 다음 날 아침, 하준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신문을 보며 그를 무시했습니다. 서연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하준 씨, 식사 맛있게 하세요. 유정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도현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모였구나. 아버지, 오늘부터 하준은 회사에 출근한다. 기획팀 인턴으로. 민재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인턴이요? 그래. 천천히 배워야지. 알겠습니다. 민재는 하준을 쏘아봤습니다. 그 눈빛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넌 끝이야. 하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 폭풍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하준이 세영그룹 저택에 발을 들인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건 가족의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습니다. 아침 식탁은 늘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하준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서연은 냉소 어린 미소만 지었습니다. 계모인 유정의 여사는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준 씨, 식사는 입에 맞으시나요? 유 여사의 물음에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준 씨, 어디서 자라셨다고 했죠? 혹시 양아버지 댁은 어떤 집안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준의 과거를, 그의 출신을, 그의 자격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자랐고, 사랑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서연은 웃으며 포크를 들었지만 그 웃음 뒤엔 도끼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준은 처음으로 세영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도현 회장은 그에게 기획팀 인턴 자리를 주었습니다. 천천히 배워라.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지만 민재는 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하준이 첫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민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료 다시 만들어. 이런 걸로 우리 회사 회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팀장님이 이미 검토하셨는데 내가 다시 만들라고 했어. 민재는 하준의 자료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주변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준은 이를 악물고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하준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 사생활에 그것도 모르고 들어온 거 아냐? 진짜 뻔뻔하네. 하준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이 그를 불렀습니다. 하준 씨, 잠깐만요. 그녀는 복도 끝으로 하준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받아들인 건 동정심 때문이에요. 그거 아세요?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집안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포기하고 나가는 게 현명할 거예요. 하준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그날 밤 하준은 저택 정원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온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혼자 계셨네요. 돌아보니 그곳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부드러운 미소. 그녀는 민재의 약혼녀 윤다혜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회사에서 많이 힘드셨죠? 하준은 놀랐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여긴 생각보다 더 무서운 곳이니까요. 다혜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도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곧 모든 것을 뒤흔들 불씨가 될 것이라는 걸. 윤다혜. 그녀는 세영그룹 전략기획실 이사였습니다. 뛰어난 능력과 우아한 외모로 사내에서 인정받는 여성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강민재의 약혼녀였습니다. 3년 전 두 사람의 약혼은 화제였습니다.
재벌 2세와 능력 있는 여성 임원의 만남.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균열을. 민재는 다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유욕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어. 혼자 먹어. 민재는 문자 하나 남기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약혼식 날짜는 3번이나 미뤄졌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것이 민재의 변명이었습니다. 다혜는 참았습니다. 그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외로움, 공허함, 그리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하준이 집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다혜는 밤 11시까지 회사에 남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약속이 있다며 먼저 떠났고 사무실엔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일하세요? 고개를 들자 하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하나 드실래요? 다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다혜 씨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습관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봤자. 다혜는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많이 말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알았습니다. 그녀도 외롭다는 걸. 저도 그래요. 하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가도 제 방이 아닌 것 같아서요. 다혜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여기까지 온 이상 쉽게 물러서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다혜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민재와 다르다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회의실에서, 우연히 저택정원에서. 오늘 회의 잘하셨어요. 다혜 씨 덕분이에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다혜는 민재와 다툰 뒤 정원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다혜 씨. 하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전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요. 다혜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하준은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세영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다혜는 민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파티 내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녀를 방치했습니다. 다혜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추우시겠어요? 하준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하준 씨, 괜찮아요. 저는 안 추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사람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하준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서는 안 될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걸. 다혜 씨. 네. 저는 다혜 씨를 지켜주고 싶어요. 그 말에 다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린 안 돼요. 다혜는 재킷을 벗어 하준에게 돌려주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비서 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곧 폭풍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축복이지만 때로는 파멸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강민재에게 그것은 후자였습니다. 강 실장이 찍은 사진. 테라스에서 하준이 다혜에게 재킷을 걸쳐주는 장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민재는 그 사진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도련님. 그런데 제가 보기엔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내 여자를. 그는 즉시 다혜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다혜가 샤워하는 사이 민재는 그녀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하준과의 메시지들. 다혜 씨, 오늘 조언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회의 잘 마쳤어요. 별 말씀을요. 하준 씨가 잘하셨어요.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준 씨가 옆에 있어줘서 힘이 났어요. 다혜 씨는 제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읽는 순간 민재의 눈이 붉게 변했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재야, 왜 그래? 샤워를 마친 다혜가 나왔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너 하준이랑 뭐야? 뭐가? 이거. 민재는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다혜는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우린 그냥이면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민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널 믿었어. 근데 넌 뭐야? 내 동생이랑 이러고 있었어? 동생이 아니잖아. 너희는 하준 씨를 가족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새끼 편을 들어. 민재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때려. 그러면 우리 끝이야. 민재는 손을 멈췄습니다. 다혜. 난 이제 지쳤어, 민재야. 너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었던 거잖아. 다혜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영그룹 회장실. 민재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냐? 하준을 내쫓아 주세요. 도현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저 인간이 다혜를 유혹했습니다. 제 약혼녀를요. 증거가 있느냐? 민재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도현은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야. 왜요? 아버지도 저 인간 편을 들 건가요? 편이 아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다.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넌 다혜를 사랑하느냐?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도 못하면서 소유하려 하지 마라. 그게 내 문제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가봐라. 민재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좋아. 아버지가 안 해주신다면 내가 직접 하겠어.
그날 오후 민재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누나. 왜? 하준. 없애야 해. 서연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정신 차렸네. 도와줄 거야? 서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저 인간. 우리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눈의 가시였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곧 시작될 것입니다. 한편 하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혜 씨, 괜찮으세요? 어제 이후로 연락이 없으셔서.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준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 그 순간 그의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하준. 형님. 형님. 웃기고 있네. 민재는 하준의 책상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 사표야. 지금 당장 서명하고 나가. 하준은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야 하죠?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내 여자를 건드렸잖아.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메시지 다 봤어. 하준은 침묵했습니다. 민재는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경고했어. 얌전히 있으라고. 근데 넌 선을 넘었어. 손 치우세요. 뭐? 손 치우라고요. 하준은 민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혜 씨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 그 순간 민재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하준은 쓰러졌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다음엔 가만 안 둬. 알아들었어? 민재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준은 바닥에 쓰러진 채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됐구나. 진실은 때로 칼날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세연가에 숨겨진 진실은 모든 것을 뒤흔들 충격이었습니다. 하준이 얼굴에 멍이 든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혜가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준 씨. 그녀는 놀라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괜찮아요. 민재 형이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미안해요. 쟤 때문에. 다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다혜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준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도현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다혜 씨 먼저 들어가 보세요. 하준과 할 얘기가 있습니다. 다혜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은 하준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앉아라. 하준은 앉았습니다. 도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 네. 내 출생에 관한 진실이다. 하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도현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엔 젊은 도현과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어머니다. 하준은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은혜였다. 25년 전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다. 왜요? 나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으니까. 하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의 내 아내 유정이가 아니다.
그 전이 도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재와 서연의 친어머니 강유미였다. 하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은혜는 유미의 친구였다. 도연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약혼식을 몇 달 앞두고 유미가 실종됐다. 경찰도 누구도 찾지 못했다. 나는 절망했다. 그리고 은혜가 곁에 있어줬다. 우린 서로에게 위로가 됐고 사랑하게 됐다. 도현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유미가 돌아왔다. 뭐라고요? 기억을 잃은 채.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어디 있었는지도 왜 사라졌는지도. 하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유미와 결혼하거나 은혜를 선택하거나. 그래서 나는 유미를 선택했다. 그녀가 불쌍했고 책임감을 느꼈으니까. 도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은혜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땐 이미 늦었다. 은혜는 사라졌고 너를 낳은 후 입양을 보냈다고 들었다. 도현은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유미는 민재를 낳았다. 그 후 서연도. 하준은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와 민재, 서연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군요. 그렇다. 하지만 도연의 다음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다, 하준아.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유미가 죽기 전에 그녀는 나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유미는 은혜였다. 하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최은혜. 그녀가 성형을 하고 기억상실을 가장해서 강유미로 돌아온 거였다. 그럴 리가. 이유는 모르겠다. 왜 그랬는지.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걸 증명한다. 도현은 서류를 하준에게 건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강유미, 최은혜 동일인물 99.99%. 하준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가. 그렇다. 민재와 서연의 친어머니이기도 하다. 너희 셋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하준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나도 모른다. 유미는, 아니, 은혜는 죽기 직전에야 고백했다.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나를 시험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나는 실패했다. 그날 밤 하준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 형과 서연 누나. 그들은 내 친남매였구나. 같은 어머니에게서. 그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왜 이렇게 된 거죠, 어머니? 다음 날 도현은 민재와 서연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앉아라. 두 사람은 앉았습니다.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 도현은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하준의 출생, 은혜와 유미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준이 그들의 친형제라는 것. 민재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이다. 안 돼.
안 돼.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민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 자식을 괴롭힌 건 친형을? 젠장. 민재는 테이블을 쳤습니다. 왜?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미안하다. 나도 최근에야 확신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그랬을까? 세 사람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꼬여버렸다는 것을. 진실을 알게 된 후 세영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재는 며칠 동안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서재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형. 하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 제가 가라고. 민재는 소리쳤습니다. 하준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 저도 몰랐어요. 저도 형이 제 친형제인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뭐 달라졌을 것 같아. 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우린 이미 너무 많이 틀어졌어. 형, 나는 널 때렸어. 욕했어. 무시했어. 그게 내 친형제한테 한 짓이야. 민재는 무너졌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하준은 민재를 껴안았습니다. 울어요, 형. 괜찮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다혜를 찾아갔습니다. 서연 씨, 다혜 씨, 미안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하준 씨를 괴롭혔어요. 당신과의 사이도 방해하려 했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하준 씨가 제 친오빠라는 걸. 다혜는 놀랐습니다. 네. 서연은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다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준 씨가 네. 제 친오빠예요. 민재 오빠의 친형이고요. 다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준 씨, 얼마나 힘들었을까? 맞아요. 우리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서연은 다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혜 씨, 하준 오빠를 지켜줘요. 제발. 네. 우린 이미 너무 많이 망쳤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르잖아요. 오빠를 진심으로 대해줬잖아요.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요. 하지만 모든 이가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영그룹 이사회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사생아를 데려와 후계자로 만들겠다고요? 하준은 사생아가 아닙니다. 제 적법한 아들입니다.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끝났고 출생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회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악영향입니까? 주가가 흔들릴 것이고 언론이 떠들 것이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를 열겠습니다. 네. 주주들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하준을 인정할 것인지. 이사들은 술렁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일주일 후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몰려들었습니다. 도현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세영그룹의 새로운 후계자 후보로 제 아들 강하준을 소개합니다. 하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사생아라며 갑자기 나타난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도연은 침착했습니다. 하준은 제 친아들입니다. 그리고 도연은 심호흡했습니다. 강민재, 강서연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장내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같은 어머니. 도현은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은혜와 유미의 이야기, 하준의 출생 비밀, 그리고 세 남매가 친형제라는 사실. 장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강민재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하준을 괴롭혔습니다. 때렸고 욕했고 무시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제 친형이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을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그는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형, 미안해. 하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빠를 괴롭혔어요. 그녀도 울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한주주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준 씨를 지지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은 용기. 가족을 용서하는 마음. 그게 진짜 리더의 자질 아닙니까? 다른 주주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저도 지지합니다. 저도요. 결국 과반수가 하준을 지지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주총회는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총회 다음 날 아침, 세영그룹 본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사에 폭탄을 투하했기 때문입니다. 세영그룹 회계 부정 의혹, 수백억 비자금 조성 정황. 기사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회계 조작 내역,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돈 세탁, 그리고 그 중심에 강민재가 있다는 내용. 이게 무슨... 민재는 기사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야, 나다. 서연이. 누나. 이거 봤어? 봤어. 그리고 나도 당했어. 뭐? 내 이름으로 된 비자금 계좌가 발견됐대. 50억 원. 민재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누군가한테 당하는 거야. 같은 시각 검찰청. 강도현 회장이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계좌들에 대해 아십니까?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현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검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하준 씨의 양육비로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25년 전부터. 뭐라고요? 도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준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럼 누가 한 겁니까? 도현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왜? 한편 하준은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준 씨?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이번 회계 부정은 외부에서 조작된 것입니다. 외부요? 네.
누군가 우리 회사 시스템에 침투해서 가짜 계좌와 거래 내역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준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해킹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럼 누가 한 겁니까?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날 밤 다혜가 하준을 찾아왔습니다. 하준 씨, 이거 봐요. 그녀는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재 오빠 컴퓨터에서 찾았어요. 몰래 복사한 거예요. 하준은 USB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영그룹 해체 계획서. 작성자 유정희. 하준은 숨이 멎었습니다. 계모님이. 파일을 열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단계 하준을 세영가에 들이기 완료. 2단계 민재와 서연이 하준을 공격하게 만들기 완료. 3단계 출생 비밀 폭로로 가족 분열 완료. 4단계 회계 부정 조작으로 강도연 제거 진행 중. 5단계 세 남매가 서로 싸우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회사 매각. 이런. 하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계모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있어요. 다음 파일을 열자. 유정희와 한 남자의 대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여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좋아. 세영그룹만 손에 넣으면 우리가 원하던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그 남자들은 다 쓸모없어. 도현도 민재도 하준도. 당신만 있으면 돼, 정희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하준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계모님이 외도를 하면서 이 모든 걸 꾸민 거군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준은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주주총회를 다시 엽니다. 그리고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3일 후 긴급 주주총회. 수백 명의 주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언론도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단상에 유정희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도현 전 회장의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지분을 활용해 회사 경영권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유정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미 몇몇 주주들과 협의를 마쳤고 40%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잠깐. 하준이 일어났습니다. 하준 씨, 저도 발표할 게 있습니다. 하준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유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준은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리고 유정희의 계획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유정희 여사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하준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를 이용해 가족을 분열시키고 회사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유정희는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건 조작된 거야. 조작이 아닙니다. 다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다혜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정희와 남자의 대화. 회사 매각 계획.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건. 유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유정혜 씨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유정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들 후회할 거야.
유정이는 끌려나갔습니다. 장내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주가 일어났습니다. 하준 씨, 당신이 회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하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민재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당신이 해요. 형, 부탁해요. 하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회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한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체제를 바꾸겠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저와 민재 형, 서연 누나는 이사로만 남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투명하게 주주들과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상속입니다. 하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신뢰를 물려받는 것.